안녕하십니까. 채널 아는 고3 김재훈, 김성훈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죠. 네,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며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로 살펴보는 요즘 사회입니다. 저희는 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보았습니다. 김지훈 기자, 첫 번째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학교 폭력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줄면서 학교 폭력이 다소 감소했지만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폭력도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41.6%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확대되면서 신체 폭력도 증가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그럼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 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방교육, 신고 접수, 피해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을 집중 논의했고,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 지자체, 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 회복을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장애인 돌봄 위기입니다. 서훈 기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사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장애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점고 접근성 제고, 이동 서비스 지원, 감염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 강화,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 시설 서비스 운영 등의 5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영하 부산시 의원은 전담 부서를 정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박민성 시의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활동 장애인 둘 중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일상생활이나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보조사가 장애인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돌봄에 대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발빠른 대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문해력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명의 예스 맞춤 코칭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때 쓰는 표현이 코로나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전자기기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해력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집에서 학업을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게임기로만 사용하고 검색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환경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더욱 크겠군요. 네, 조 사무국장은 취약계층 아이들은 전자기기로 학습하며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분별력과 판단력이 길러지지 않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성인이 된 취약계층 청소년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보니 문해력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은 일하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잦은 실수를 했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문해력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해 수준이 사회에 진입해 자립할 수 있느냐를 크게 좌우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해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어 뜻과 학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전 교과목에서 지식 전달 수준을 넘어 토론과 읽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길러주는 등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다음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은 코로나를 떠나 언제나 이슈가 되는 주제지요. 네, 그런데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지난해 23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후 주춤했던 사교육 활동이 백신 접종에 따른 대면 활동이 가능해진 데다 등교하지 못한 데 따른 불안 심리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중학교가 전년 대비 17.7% 증가, 고등학교가 3.0% 증가한 데 비해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38.3%가 증가해 사교육부의 절반가량인 10조 5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목별로도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까?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았으나 증가율은 국어와 사회, 과학 과목이 높았습니다. 등교를 하지 못해 일반 교과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내놨습니다. 대면 수업을 통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과 후 학교를 온 오프라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돌봄 운영 시간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현직 교사가 교과를 보충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성훈 기자와 함께 네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문제점들의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의 친구가 힘든 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꿈을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교육의 문제점을 세부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